안녕하세요. 양봉에는 매수 금지입니다. 양봉에는 매수 금지인데 실수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봉만 보면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것만 같죠. 나만 두고 헐헐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합니다. 그냥 조급한 게 아니라 매우 조급합니다. 그래서 매수하게 되는데 매수하고 나서는 주가가 못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양봉에 매수 금지인데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제 안의 목소리가 외칩니다. 양봉에 매수 금지니까 다시 탈출해라.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내동매매하는 저도 인정하고 본전 매도하고 탈출합니다. 운이 좋아서 본전 매도로 탈출한 것입니다. 운이 나빴다면 폭락을 맞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플레이위드는 삼양봉이 나온 끝자락에 매수했습니다. 삼양봉은 그냥 매수 금지도 아니고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삼양봉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물론 플레이위드는 제가 매도하고 나서도 우상향하여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폭포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상승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확률로 접근한다면 양봉에는 절대 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인즈랩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슬금슬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합니다. 하지만 매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포포스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돌파 페이크가 많아서 돌파할 때 매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천천히 상승할 때는 몇 분 동안 가슴 졸이면서 지켜봐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까 잘 오르고 있어도 불안한 게 현실입니다. 결국 마인즈랩은 VI까지 도달하고 상한가를 터치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은 최대한 놓아주는 게 안전합니다. 한번 운 좋게 수익을 내더라도 비슷한 종목에서 폭포수를 맞고 수익을 전부 뱉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도주를 매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종목은 피하는 게 좋죠. 친숙하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에서 매매해도 수익을 내기에는 충분합니다. 괜히 위험을 떠안을 필요는 없죠. 잘 모르는 종목은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 연구가 된 종목에서 매매하는 게 안전하죠. 마인즈랩은 매매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종목이 되었습니다. 상한가를 찍더니 곧장 폭포수를 쏟아내고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장 후반까지 흘러내려갔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일봉을 보면 긴 윗꼬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 뛰어든 투자자는 전부 물려버린 상태입니다. 아침에 손실을 본 상태인데 매매할 종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TS를 끄고 식사를 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그새를 못 참고 매매할 종목을 찾습니다. 컴투스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밥 먹다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매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밥 먹다가 급작스럽게 매수해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밥 먹고 준비한 상태로 완벽한 자리에서 매수해야 하죠. 급등할 때 따라 붙으면 뇌동매매가 됩니다. 밥 먹다가 매수하는 이유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하면 망합니다. HTS를 끄고 편하게 식사를 한 다음에 천천히 종목을 들여다보고 기회가 보일 때 매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종목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종목을 놓쳐도 안 하면 됩니다. 매매를 안 한다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매매하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어떤 종목은 눌리고 반등할 때 전고점까지 잘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눌리고 반등할 때 얼마 힘을 못 쓰고 우하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도주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을 때 주가는 눌리고 나서 반등합니다. 하지만 종목이 힘이 없다면 주가는 눌리고 반등하는 척하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컴투스는 호가창이 어려운데 잘 되겠지 생각하고 진입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호가창에서 강력한 힘을 느낀 종목에서 매매해야 승률도 높습니다. 호가창에서 어떤 힘을 받지 못한 종목은 매매하면 손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투스는 호가창에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호가창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호가창에 걸려있는 매수 잔량이 적어서 가볍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 급락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찝찝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전에도 저는 컴투스는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매할 종목이 많은데 호가창이 어려운 컴투스를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목이 없다 보니 컴투스를 매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책의 결과는 큰 손실로 이어지죠. 당일 매매할 종목이 없다고 매매의 기준치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준치는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기준을 낮춰서 봐주다가는 계좌가 파란색으로 물듭니다. 매매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깐깐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요건이 없다면 패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컴투스는 호가창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패스하지 않고 괜찮겠지, 아니란 생각을 하며 진입하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매매할 때 우리는 보통 절대적인 기준치보다 상대적인 기준치를 참고하여 매매합니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 대장주, 1등주와 2등주 이렇게 구분하죠. 항상 다른 무엇과 비교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일 때도 그나마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매매하게 됩니다. 다른 종목은 처참하지만 그래도 컴투스는 괜찮아 보여서 매매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컴투스는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었으나 절대적으로는 매매에서는 손실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거래량도 미미하게 터지고 있고 호가창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면 매매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수하고 나서 곧장 물려버립니다. 매수세도 실종되고 주가도 비실비실 됩니다. 매수세가 실종되다 보니 시장가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하는데 거래량이 터지질 않죠. 매수하고 나서 물리면 곧장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인지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은 매수하고 나서 잘 물리지 않습니다. 반등해 줄 때는 한번 꺾고 올라와서 그대로 반등해 줄 줄 알았습니다. 다시 꺾여 내려갈 줄은 몰랐죠.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마음을 내려놓고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과거 후성에서 두 번의 매매를 실패하고 관심 종목 삭제하고 매매하지 않은 것처럼, 한정기술이 10만원 넘어가고 호가창에서 매수 매도하기 어려워서 관심 종목 삭제하고 매매하지 않은 것처럼 컴투스도 가벼운 호가창이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고 매매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매매를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종목에서만 매매를 잘하면 됩니다. 모든 걸 잘하려는 건 욕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효율적입니다.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모든 종목에서 매매를 잘하기보다는 하나의 종목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비중을 실어서 자신 있게 매매하는 것이 더 수익을 잘 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컴투스는 주가가 밀리자 16만 5,100원 지지선까지는 버텨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단알에서 지지선에 닿지도 않았는데 미리 매도했다가 개미털기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지선까지 버텨볼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키웠는데요. 아직 어떤 방법이 더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급락하며 지지선을 건드릴 때는 참았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개미털기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번 더 지지선을 터치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지지선을 터치한다는 건 결국 하락 돌파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컴투스는 손절치지 않았다면 이후에 추가 하락을 맞을 뻔했습니다. 역시 이번에 또 손절은 잘했습니다. 저는 손절과 매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매수를 참 못합니다.